안녕하세요. 웰더웠습니다. 이번 시간은 용접 시공 세 번째 시간으로 용접 결함, 변형 및 방지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1번 용접 결함의 종류입니다. 자, 용접 결함의 종류를 세 가지로 분류하면 치수상 결함과 성질상 결함, 구조상 결함 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치수상 결함의 경우에는 완성된 제품의 변형, 치수 및 형상이 불량한 경우를 치수상 결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변형이 발생하거나 또는 치수가 도면과 상이한 경우, 그리고 형상이 도면과 상이한 경우에 치수상 결함이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은 성질상 결함입니다. 자, 성질상 결함은 재료 및 용착 금속의 기계적 성질이나 화학적 성질이 불량한 경우를 성질상 결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료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구조상 결함입니다. 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용접부 및 용착 금속의 구조가 불량한 경우를 구조상 결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은 이제 문제나 이런 곳에서 출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이 구조상 결함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또한 이 부분에서는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냐면요. 자, 다음에 있는 결함이 구조상 결함에 해당하는 결함은 또는 구조상 결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변형이나 치수 불량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조상 결함이 아니라 치수상 결함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구별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변형, 치수 불량, 형상 불량의 경우에는 치수상 결함, 그리고 기계적 불량이나 화학적 불량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성질상 결함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대부분의 모든 결함은 이 구조상 결함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상 결함의 그럼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곳에 나오는 그림도 있긴 한데 이 아래에 있는 결함의 종류를 먼저 읽어보고 그림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언더컷입니다. 자, 영어로 언더컷을 그대로 한글로 가져왔고요. 자, 이 언더컷이라는 결함은 용접 중에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패인 것을 언더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비드 양옆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끝부분이 이렇게 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잘려져 있다 해서 언더컷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요. 자, 그럼 언더컷의 원인은 무엇이냐? 자, 언더라고 하니까 뭐가 조금 전류가 낮아가지고 언더컷이 발생하는가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언더컷은 전류가 굉장히 클 때, 전류가 과다할 때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왜 언더컷이 전류가 과다할 때 많이 발생하냐면요, 과한 용접에 이별이 되기 때문에 이별이 많으면 그만큼 쇳물의 유동성이 커지고 그 유동성이 커짐으로 인해서 용접 비드의 측면이 차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크의 힘이 더 강해져가지고 용접 비드를 파먹는 그런 현상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용접 전류를 줄여서 용접 이별을 줄여주는 것이 이것을 방지하는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에 발생할 수가 또 있습니다.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르게 되면 내가 필요한 양만큼 용착량을 공급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언더컷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는 아크 길이가 긴 경우에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크 길이가 길게 되면 상대적으로 약간은 이별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 자, 이렇게 증가한 이별이 언더컷을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아크 길이가 길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게 용착을 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착량이 또 부족한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컷의 경우에는 아크 길이를 좀 짧게 유지를 해주는 것이 언더컷을 방지해주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접 속도가 너무 빠른 경우에는 용접 속도를 줄여서 용착량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언더컷의 경우에는 주로 비드 양 끝에 발생하고 이별을 줄이거나 또는 용접 속도를 줄여서 용착량을 더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언더컷과 좀 반대되는 개념으로 자주 등장을 하는 오버랩입니다. 자, 오버랩의 경우에는 용착 금속이 융합되지 못하고 덮여져 있는 결함을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언더컷이 발생하는 원인과 반대인 경우 발생 확률이 높습니다. 자, 위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 오버랩의 경우에는 자세하게 좀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이 이제 오버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보시면 이 용착 금속과 이 모재가 어떤 경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덮고만 있는 것이고 하나의 금속이 되었다고 볼 수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주로 이런 것이 발생을 하냐면, 자, 용접 전류가 낮을 때, 즉 너무 낮은 이별로 용접이 되고 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용접 속도가 너무 느릴 때는 또 필요한 양 이상의 용가제가 공급이 되는 경우에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아크 길이가 너무 짧을 때는 내가 원하는 이별에 도달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반대, 즉 전류를 높여주거나 또는 용접 속도를 약간 빠르게 해주거나 또는 적당한 아크 길이를 사용해주거나 해서 오버랩을 방지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더컷과 오버랩은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나 이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이 있는데 여기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들만 좀 적어주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더컷과 오버랩 좀 구별을 해가지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용입 불량입니다. 자, 용입 불량은 lack of penetration이라고도 이제 부르는데, 영어로는 자, 모재의 일부분에 충분한 용입이 되지 않은 경우를 용입 불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주어진 모재의 조건에 이별량이 적은 경우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적어놨는데요. 모재의 홈 각도가 좁은 경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모재의 두께, 예를 들어서 V형 맞대기 용접을 한다면 이렇게 이제 홈 각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홈 각도가 너무 작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의 이제 I형 용접에 가까운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에 용접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홈 각도가 너무 좁은 경우, 자, 이런 경우에 용입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으로 용접 전류가 낮을 때, 자, 용접 전류를 높게 이제 모재에 적합한 용접 전류를 선택해가지고 이별을 하면서 용접을 해야 되는데, 용접 전류가 너무 낮게 되면 상대적으로 용입이 불량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입니다. 용접 속도가 빠를 때, 용접 속도가 빠르게 되면 충분한 이별을 주지 못하고 또는 용착량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용입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용접봉의 각도 및 위치의 불량입니다. 사실 우리가 실제로 용접을 하다 보면 용입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이제 학생들의 경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루트 간격을 너무 좁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루트 간격을 좁게 하게 되면 이 뒷부분, 즉 자, 이 아랫부분까지 이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 비드가 보통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자, 이렇게 나오다가 뭔가 만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 간격이 좁은 경우에 또 용접봉의 각도가 이 원하는 위치까지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이 안에까지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안에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접봉의 각도 및 위치가 불량한 경우에도 용입 불량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용접 기능사 시험을 준비하시다 보면 또는 현장에서 용접을 하시다 보면, 자, 모재와 모재 사이의 거리, 즉 루트 간격이 굉장히 좁은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용입 불량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전류를 올려준다든지 또는 뭐 아크 길이를 좀 더 적당한 아크 길이를 유지해주고 이별량을 충분히 주고 용접을 한다든지, 또는 조금 더 안쪽을 루트면 안쪽을
이 안쪽을 노려서 용접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용입불량을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은 좀 아주 대표적인 부분들만 좀 제시를 해 드린 것이고요. 자, 이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홈각도를 크게 하여 필요한 이별량이 적은 상태로 만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각도를 굉장히 크게 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된 거하고,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 거 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요 밑에 부분을 보시면 여기는 상당히 삼각형이 되게 얇죠. 살이 되게 얇습니다. 얇은 편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살이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같은 전류로 같은 이별로 녹일 때 1번과 2번을 비교한다면 1번이 훨씬 더 잘 녹을 것입니다. 2번에 비해서는요. 그래서 홈각도가 큰 경우에는 좀 더 작은 이별량으로, 자, 이 부분을 녹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각도를 크게 해서 이별량을 적은 상태로 만들어 주거나, 또는 전류를 강하게 해서 전류를 더 높여 가지고, 자, 하거나, 또는 용접 속도를 조금 천천히 해서 이별량을 늘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용접봉의 위치를 적절한 위치로 용접하는 방법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고요. 사실 용접이라는 게 변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제 실제로 용접을 해보시면 어떤 동영상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을 거예요. 자, 용접 속도를 빨리 하면 이면 비드가 더 많이 나옵니다 라는 내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그럼 여기에 있는 내용하고 다르지 않나요? 용접 속도를 천천히 해야 이별량이 늘어나고, 자, 용입불량을 방지해 줄 수 있다고 했는데 백비드, 즉 이면 비드를 더 많이 내고 싶은데 용접 속도를 빨리 하래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내가 용접을 할 때, 자, 내가 용접을 해 나가는데, 자, 용착을 시켜가면서 용착 금속을 만들면서 이제 용접을 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용접을 해 나가는데 너무 속도가 느린 경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용착 금속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 곳 위에다가 용접봉을 용가제를 계속 공급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이별량이 증가를 해도 용착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면 비드가 잘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속도를, 이런 경우에는 진행 속도를 좀 늘려주면, 자, 용착량이 있는, 그러니까 용착 금속이 있는 곳이 아니라, 자, 이제 내가 용접해 나갈 곳을 이제 노리면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백비드가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말로만 설명을 드렸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용접 속도라는 개념은 사실 좀 변수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입불량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용입 부족이라고 표시를 해 두었는데, 자, 이 부분이죠. 그래서 용입이 사실 이 부분까지 되어야 되는데 용입이 안 된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상당히 여러분들도 실습을 하시다 보면은 많이 발생을 하실 텐데, 아래와 같이, 자, 이별량을 늘려주거나 또는 용접봉의 용접 속도를 좀 천천히 해주거나, 또는 용접봉의 위치를 좀 조정을 해주시거나 하시면 용입불량을 좀 방지해 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자, 다음은 융합 부족입니다. 용입불량과 비슷한 개념으로 용착 금속과 모재가 완전한 융합이 되지 않은 것을 융합 부족이라고 합니다. 자, 원인은 용접 운봉이 불량한 경우 발생을 주로 많이 하고요. 그리고 개선각이 작거나 이별이 부족한 경우 융합이 되지 못할 때 발생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용접부가 오염된 경우에 주로 발생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융합 부족의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냐, 운봉을 정확하게 해서 충분한 융합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즉, 내가 용접하고자 하는 녹이고자 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녹여서 융합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그리고 개선각을 크게 하거나 전류값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오염된 부분을 미리 제거를 하고 융합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균열입니다. 자, 균열은 용접부 또는 열영향부에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저온 균열은 일반적으로 20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발생을 하지만 200에서 300도씨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자, 모재의 강성에 비해서 이음의 강성이 클 때 균열이 발생을 하고요. 자, 그리고 부적절한 용접봉을 사용하거나 할 때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급열 또는 급냉.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빠른 시간에 열이 가열이 되거나 너무 빠른 시간에 냉각이 되는 경우에 용접부에 잔류 응력이 발생해서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균열이 어떻게 해결이 되냐. 적절한 용접 순서로 용접을 하면 균열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적절한 용접봉을 사용하면 균열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열 및 후열을 적절하게 하면 균열을 좀 막아줄 수 있는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기공입니다. 기공은 영어로는 포로시티라고도 하고요. 또 이제 모여져 있는 것을 이제 블로홀이라고도 하는데, 자, 일반적으로는 포로시티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 용접 시 발생하는 가스가 용접 금속 내에 갇힌 상태로 응고한 결함을 기공이라고 합니다. 형상에 따라서 블로홀, 웜홀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아크 길이가 길 때 기공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용접 전류가 과다할 때 기공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피부각 용접을 해보시면 아크 길이가 길 때 기공이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접봉 또는 이음부에 습기가 많은 경우에 기공이 또 발생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기름, 페인트, 녹 같은 것들이 이음부에 있는 경우에 또 기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모재에 또 유황량이 많을 경우 또 기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아크 길이를 조금 긴 것보다는 좀 짧게 적당하게 조절해 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수분을 제거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음부 표면에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 또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과크 용접봉에서 피복제의 종류 중에서 저수 속의 용접봉을 사용을 하시면 좀 더 기공 발생 빈도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개재물 혼입입니다. 개재물 혼입의 경우에는 인클루전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자, 슬래그, 블럭스, 텅스텐 등과 같은 것들이 용접부에 들어간 경우를 개재물 혼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운봉 또는 슬래그 제거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텅스텐 전극의 접촉으로 인해서 그 텅스텐 전극봉의 끝에 부분이 좀 깨져가지고 들어가거나, 그리고 용접 속도가 너무 느릴 때 슬래그가 앞서 나가는 경우, 이런 개재물 혼입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겠지만 슬래그가 들어간 것을 특별하게 슬래그 혼입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 봉의 각도를 조절하고 적절한 운봉을 하면 개재물 혼입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용접 전에 슬래그를 깨끗하게 제거한 상태에서 용접을 해주시면 개재물 혼입을 막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텅스텐 봉이 접촉한 경우에는 접촉부를 가공하여 진행을 하시면 개재물 혼입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용접 속도 조절로 용융풀이 슬래그보다 앞서 나가도록, 즉 이제 슬래그가 용융풀보다 앞서서 넘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매우 천천히 용접을 하거나 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할 수 있겠죠. 또는 용접봉을 너무 가까이 가져가서 이제 슬래그가 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조절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다음은 슬래그 혼입입니다. 슬래그 혼입의 경우에는 부적절한 용접으로 용접부에 슬래그가 혼입된 경우를 슬래그 혼입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슬래그 인클루전, SI라고도 부릅니다. 자, 슬래그 제거가 불안정할 때 슬래그 혼입이 발생을 합니다. 다음은 전류가 낮은 경우에 슬래그 혼입이 또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운봉 속도가 빠른 경우에, 굉장히 빠르게 운봉을 했을 경우에 슬래그 혼입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접 이음이 부적당할 때 또 슬래그 혼입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슬래그 혼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슬래그는 용착금속에 비해서 비중이 낮기 때문에 용접을 하게 되면 용착금속 위로 떠오르는 경우가 많지만 용접 이별이 낮은 경우에는 또 용착금속이 완전히 녹지 않기 때문에 슬래그가 이렇게 비중 차이에서 떠오르는 현상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제거를 하고 용접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류를 좀 약간 높게 설정을 하면 슬래그를 좀 뺀다고 얘기하죠. 슬래그를 뺀다고. 그래서 전류를 약간 높게 하면 슬래그를 좀 빼기가 좀 수월할 것이고요. 그리고 적절한 용접 속도로 슬래그가 용융풀에 앞서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용접 이음부의 간격을 조금 넓게 하면 상대적으로 슬래그의 혼입을 막아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용접 시공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변형 방지법과 이제 변형 교정법, 결함 보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공 예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